이제 8월도 어느새 태풍이 온다 만다 해가지고 카눈이 왔다 갔는데 유라는 뻑적지근했지만 실제 많은 피해는 없었던 걸로 나오고요. 그래도 좀 더위가 한풀 꺾인 듯 했으나 또 여전히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논밭을 보니까 이제 벼는 쑥쑥 이제 자라고 있고 밭에는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김장을 하려고 배추와 무를 이제 심고 쪽파는 조금 있다 이제 심을 이제 마늘도 같이 해서 김장하려고 이제 배추나 무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여름 말복이 지났나요? 예, 지났죠 벌써. 예, 11월 지나고 광복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기만을 좀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이게 봄과 여름 기후이기 때문에 냉해다 우박이다 그다음에 이제 장마와 폭염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8월 그래서 습하고 더운 가운데 잘 견디셔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천윤기 선생님, 우리 김원명 선생님, 우리 김관범 선생님, 김학분 선생님 다시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봐서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천윤기 선생님 귀한 글 하나 또 올려주셨습니다. 헛똑똑이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읽는 거를 좀 김관만 선생님 그 낭독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는데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쭉 이렇게 그 보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좀 자제해 가면서 해볼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헛똑똑이. 헛똑똑이. 겉으로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체성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헛똑똑이라 이른다. 헛똑똑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어떻게나 왜라는 질문 없이 결과만 머릿속에 넣어주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방법이 문제인 듯하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헛똑똑이가 된 듯하다.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힘들어하며 의지하고자 대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는 그 대상에 스스로 묶여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비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화폐는 어느새 목적물로 바뀌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신의 행세를 하고 있고 인간은 화폐의 위세에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또한 빨리 멀리 가겠다고 만들어 놓은 교통수단은 인간을 도로에서 밀어내고 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고 있다. 많은 정보와 빠른 소통을 하고자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은 또 어떤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허전함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일상이 동반자가 되었다. 동반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끌려 다니다 보니 가까운 사람들의 연락처마저도 기억 못하는 바보가 된 지 오래인 듯하다. 요즘 인공지능에 관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온 현상이라 보인다. 삶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묻고 답을 얻어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개개인의 생각과 의지는 사라지고 인공지능의 활용이 아닌 명령을 이행하는 머슴처럼 전락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헛똑똑이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편리성만을 강조하는 삶에서의 과감한 탈출만이 답이라 생각한다. 조금은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손과 발로 해보려는 자립적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아이고 좋은 글 정말 헛똑똑이가 이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는 척 해야지 기자들은 또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기자를 하려면 박학 다시 해가지고 이게 웬만한 것들은 다 알아야지 조금 더 깊게 파고들 수 있고 또 전문가들도 또 만나고 그러니까 취재원들이 많아야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그것도 겉핥기
헛똑똑이가 되기 쉬운데 저희도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그런 유혹이 참 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공부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들고 AI 지능 요즘에 챗GPT라고 하죠. 그래서 구글뿐만 아니라 AI의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다 보면 또 다른 길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 노래방이 생기면서 노래 가사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전부 다 길치가 이게 의존하다 보면은 기계나 의존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진짜 잘못 오작동해서 벼랑 끝으로 길을 알려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진보가 되는 건지 퇴화가 되는 건지 지금 알 수 없는 나중에 이제 진짜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운전하는 것도 잃어버리면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참 무서운 겁니다. 기계가 아니라 이제 전자 제품이 차량도 전자 제품이 된다는 거는 누가 해킹해가지고 마음껏 운전할 수 있다는 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새롭게 그 글이 다가왔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키마코 어머님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니 노래까지 노래 맞아. 하고 신청곡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양의 예.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내용과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김도양의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은 제한이 없다. 그 중에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중에도 만산에 우거진 녹색이 푸른 요즘일 것이다. 먼 산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보라. 어린아이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처럼 나날이 푸르러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의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기엔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녹음을 스쳐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봄, 찬란한 봄, 이 봄을 찬양하며 환영하며 마음껏 즐깁시다. 예, 봄에 대해서 또 실록예찬, 봄, 여름, 가을 실록예찬이죠. 푸르름에 대한 이게 도시에 있다 보면 이게 대전 회색빛이 진짜 많고 눈들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편안한 색, 실록, 그런 것들이 되게 가을도 그렇고 이제 여름도 그렇고 이 빛깔이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마음의 편안한 안식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휴대폰 이게 가까운 것을 보면 눈의 근육이 막 이게 가지껏 이게 힘드니까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가지껏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까운 거 보다가 한 4, 50분 보다가 먼 산을 항상 보라고. 이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계속 돼야지 이게 눈의 근육이 이게 운동이 되는데 계속 이것만 보면 눈이 너무 피로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이 손안의 세상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영화관도 요즘 자주 안 간대요. 영화관도 이제 사실 공통의 경험이란 게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같이 영화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즐기는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하는데 우리가 눈들 곳을 찾는다는 거, 이 개발하지 않는 이 산과 논과 밭이 있다는 거, 이 실록예찬이지 않을까.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신청곡 있으신가요? 밤에 신청해도 안 나오는데. 아니 나옵니다. 노래 들었는데. 라쿤파르시타 한번 해봐요. 나르시타? 응. 밤에 해도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라쿤파르시타. 라쿤파르시타. 아유, 예, 좋습니다. 라쿤파르시타하고 실록이니까 오니 청산의 사르이다 어떨까요? 좋아요. 청산의 사르이다. 조수미가 부르는 청산의 사르이라. 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숲을 거진 예, 군대로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김간만 선생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관계란 요거 써오셨습니다. 저는 아직 뭐 글을 써본지도 별로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써서 여기서 문장이 쭉 이어지질 못하고 가끔 옆으로 새고 이럴 때가 있어요.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좀 제가 많이 좀 고쳐야 할 일 같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관계란 이것도 제목이지만 여기다가 저는 부대끼며 사는 것이란 이거를 한번 붙여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비교적 조그마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말을 적게 한다. 이 말은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텅 빈 항아리가 소리가 크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인데요. 얕은 또랑불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덜 익은 쭉정이는 바람에 가볍게 촐싹거린다. 옛 어른들은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나는 종교를 가진 게 없지만 성경에 왼쪽 뺨을 때리면 바른쪽 뺨도 내 죽어라 란 구절과 비교해서 이해해도 될까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도 맞는 말인지 참 혼란스럽다. 말싸움을 하든지 주먹싸움을 하든지 싸울 때마다 지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 감정이 격해지면 논리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면 될 텐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분노 조절 장애란 일종의 정신 질환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는 줄로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최근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사회적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너무 앞에 나서지 말고 어리석은 척하며 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죠. 어진 자는 적이 없다는 말이죠. 저는 한없이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는데요. 그 벽을 넘지 못하면 70이 넘어서도 인격 형성에 장애가 있구나 혼자 생각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불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불쾌지수는 100을 넘을 것 같고요. 그래도 곧 가을은 오겠죠. 겨울도 오고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아까 이제 헛똑똑이와 또 다른 뭐 이게 성찰의 글인데 이런 거 쓰실 때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뭔가 일상에서 이건 일반화된 사례이고 좀 일상에서 겪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또 리얼하게 좀 담아내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게 확 몰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반에도 이제 이거 저 대표님이 좀 구체적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혼자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충 이해하겠지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걸 쓸 때는 되게 이제 어떤 사안이 있어서 내가 되게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 깨달은 바가 있다든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은 조금 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랬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론적이나 추상적으로 글을 쓰면은 이게 사실 이게 공자님, 맹자님 하는 글로 이게 빠지기 쉬워서 그래서 조금 더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글을 쓰면 이 경험은 각자가 또 개별화돼 있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경험이 이 글하고 연결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좋은 생각만 한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보고요. 신청곡은 우리 이선희 씨
제이 얘기했죠. 야,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예, 그러죠. 제이 스치는 바람에. 목소리 이선희 씨의 데뷔곡 네. 강변가요제 아, 그 참 데뷔곡인가요? 예. 그래, 거기서 오늘 떴어 참. 상을 받은 우리 이선희 씨, 이 가수 이선희의 제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일 지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여울처럼 남아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나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나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쓸쓸히 걷고 있네. 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찍 짧고 굵게 오늘 날씨도 덥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마지막에 우리 김원명 선생님 직접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예. 아직은 김원명 선생님도 목소리가 좋은데 이게 자꾸 예. 이제 이 김원명 선생님 글은 이제 구체적인 게 되게 본인이 경험해서 쓴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딱딱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쓰면은 되게 직관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사람 사는 것들은 개인의 성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회의 통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도 이게 개인이 아무리 성찰한다고 해도
이 발언을 하고 사회가 바뀌어야지 이게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까지 찍어 오셨는데 옥천군 행정 담당자에게 바라는 내용 구체적으로 쓰였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내가 경험한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알리고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첫 번째 이야기다. 내가 사는 동네는 총 8가구로 약 12대 이상의 차량이 좁은 마을 도로를 이용하여 옥천 나들목이나 보은방면 국도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국도는 운행하는 차가 많아 우리 마을 입구에서 국도로 진입하려면 양쪽 차선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마을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가 있을 때는 더더욱 시야가 가려 진입하기 어렵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 시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국민신문고에 반사경 설치 및 주차금지 안내판과 가드레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7월 21일 신청하여 곧 처리하겠다는 이메일 회신을 7월 31일 받았다. 8월 1일에 옥천군 해당 부서에 설치 일정을 물었더니 반사판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와 주차금지 가드레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전화가 연결된 부서는 반사판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반사판을 처음에는 올해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여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재차 물었더니 8월 말 9월 말까지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여 기다리려고 하였는데 8월 3일 보니 반사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반사판이 설치는 되었지만 설치 위치나 설치 높이가 잘못되어 반사경 앞에 화물차나 SUV 차가 주차하면 반사판에 운영하는 차는 안 보이고 주차된 차만 보인다. 반사판에 설치 전 민원 의뢰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원하는 위치에 설치되었다면 고마워야 할 내용인데 또 다른 민원이 추가되고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다. 두 번째 이야기다. 매주 월요일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블로그 교육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씩 교육받고 있는데 강의실 바로 앞 교실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놀이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 도중에 전화를 받고 잡담하는 노인들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바로 앞 교육장에서 노래, 밴드, 소음까지 들리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세 번째 이야기다. 나는 옥천군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사진, 동영상 관련 정보와 교육은 거의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다목적 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5월 교육 참석 시 2층 건물 입구에 8월에 충청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충북이겠죠?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주관하는 동영상 편집 교육을 안내하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어 그때 당시 전화로 교육 일정 및 접수 방법을 문의했는데 해당하는 달에 다시 연락해달라는 안내를 받아 7월에 다시 전화 문의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은 없다고 답변하여 다목적 회관 배너에 안내된 교육 8월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2022년 작년 안내 내용일 거라 답변을 듣고 날짜 요일을 맞춰보니 2022년 8월 날짜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참 어이가 없었다. 교육 일정에 연도를 기재하지 않고 제작 설치한 것도 문제지만 또 1년이 지나도록 배너 광고를 해소하지 않고 계속 설치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내용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담당자들이 담당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무책임하게 근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추후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더 반영하고 참고해달라는 요청하는 것이다. 개선 여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내가 사는 옥천군의 현실인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많이 다니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게 있고 사실 이게 관료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개념도 아니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행정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머슴처럼 되게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막 시민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거 때마다.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다 우리 세금으로 다 월급을 주는 것이지만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당선만 되면 이제 똥 누러갈 때와 나오랄 때가 다른 것처럼 또 관료들은 또 시험을 봐서 합격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공무원이다 이 개념이.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사실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농협 직원들은 은행원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어떤 서비스를 대행해서 조합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시험을 봐서 그냥 들어오면 은행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그 초기 이 지자체 관료들 이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바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왕 설치할 거면 얘기를 충분히 듣고서 어디다 설치할지 어떻게 설치할지를 들으면 되게 칭찬을 들었을 건데 되게 그냥 사실 이거를 이런 걸 사실 복지부동 행정이나 뭐 이제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행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참 공직사회라는 것이 관리적 이 체계성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급여가 나오고 사실 그런 게 많거든요.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들이 되게 없어지고 주민들의 어떤 이게 민원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되게 이걸 해서 좀 바꿔야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되게 귀찮은 듯이 하는 태도가 역력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진짜 반성하고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옥천에 있으면 이게 사실 우리도 행정이 바쁘고 뭔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제안을 한다는 거는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고 그중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을 되게 저 사람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했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이게 정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냐인데 이게 친절하게 전화하고 와서 하면은 이게 옥천군 행정에 그 이게 선입견이나 편견이 사라지고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냥 정말 공무원 옥천군 공무원이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이제 깨어 있고 의식 있는 공무원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젊은 공무원들은 재미가 없대요. 보람도 없고. 그리고 사실 공무원 급여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적다면 적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공무원 그만두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이게 사실 급여가 작으면 보람이나 사명, 가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군수나 실과장들, 팀장들이 같이 해야 될 몫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정말 이게 충분히 얘기 듣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조정한답니까 우리 김 선생님? 예. 나도 이제 그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 그 박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참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그게 좀 좋은 그게 될 텐데 무슨 얘기냐면 버스 박스가 있으면은 위에 천장이 그 PC 판넬 그걸로 돼 있어요. 그럼 여름 햇빛이 그대로 내려 비친다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박스를 해놨는데 그늘이 하나도 안 져 있어. 그것이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 동네도 그렇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대로 그거예요. 만일에 그걸 설치한다 했을 때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언제 설치했는지도 몰라. 어느 날 가보면 설치 끝나고 다 가버렸어. 그런 식이 돼. 그러니까 제가 처음 물어봤을 때 금년 안에 해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반사판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금년 말까지가. 그런데 재차 물어봤더니 8월달, 9월달 얘기하더니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한 이틀인가 보니까 서 있는데 내가 진행하는 차에 정면에 이 반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2m 이상 벗어나 있어요. 보니까 차가 거기 서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피해가지고 설치를 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설치할 때 담당자가 바로 그 앞에 살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요구사항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줘갖고 이렇게 여기다 설치를 해주는데 반사판도 옛날에는 하나씩 서갖고 가는 거 오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설치했는데 요새는 또 예산 절감만 하라고 기둥 하나에 반사판을 두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높이 올라가면 무거우니까는 이제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차가 서 있으면은 반 이상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줘도 욕 먹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뭐야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옥천군에도 올리다 보니까 이거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오케이 도와줘가 이제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이제 그쪽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교체 바꿔달라고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좀 찍어야 이해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뭐 차 서 있으면 찍고 안 보이면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살면서 얘기한 대로 개인적 성찰의 글도 좋지만은 이게 옥천 지역에 살면서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 지쳐. 이게 사실 제일 지치는 게 귓구멍에 안 듣는 사람들. 이게 안 듣는 사람들 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람 진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 쳐먹어야 말이지.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한 명이 들으면 이 한 명은 표가 아씨 너 안 찍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회적 목소리, 사회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처럼 불편한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 옥천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시민이 주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뽑아준 행정이고 사실 우리 세금으로 1년에 예산이 7천억 원 가까이 돼요. 7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반사경 얼마 한다고 사실 그 얼마 하는데 제대로 이게 행정력 낭비거든요. 낭비고 그러니까 민원을 잘 처리하고 알맞게 처리하면 2번 3번 일을 안 하고 말끔하게 할 수 있는데 대충 그리고 또 위에 이 귀찮은 민원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요. 또 올라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별로야. 저 사람 이렇게 되면은 옥천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아까 얘기한 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아까 블로그 교육이란가 이런 것들 보면 강의실 그 강의를 담당자가 강의를 거기서 안 들으면 모르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평가를 하니까 또 강의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평가 점수 매기는데 그 전에라도 이게 조금 되면은 좀 더 만족스러운 강의를 듣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좀 있긴 한데 저희 이제 언론에서 제보하면 좀 이제 또 무섭기도 하고 신문에 이런 곳에 신문에 실리면 또 아차합니다.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꼭 담당자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이름을 기억하고 당신 어떻게 됩니까? 또 이름도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게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막 왜 내가 이름을 알려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공직자잖아요, 그죠? 공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홈페이지에도 이름이 다 공개되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의식을 갖고 공적 서비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공무원 자체가 사명과 보람보다 그냥 안정적인 직장 이런 걸로 되게 전락되어 있는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 제기 해주셨고요. 우리 신청곡 뭐 할까요, 우리? 오늘은 서유석의 가는 세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런 거죠? 우리 서유석의 가는 세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오늘은 이렇게 네 분 짧고 굵게 이렇게 하셨는데 다 의미 있는 이야기, 헛똑똑이나 우리 진짜 인간관계에 대해서 분노 조절 장애를 느끼는 것도 사람이 이게 화가 솟구면 그러니까 이게 민관의 갈등이 아니라 민민의 갈등도 되게 많거든요. 민민의 갈등 서로 그 시골에 오면 땅 때문에 경계를 넘었네 안 넘었네 이것 때문에 고소고발 내용 증명 오가고 시골에 편안하게 살려고 왔는데 이웃 간에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거는데 내용 증명본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민민의 갈등도 관에서 같이 개입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니들 왜 이렇게 괜히 끼어들다가 이제 그거 맞을까봐 그냥 안 끼어드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전라도 광주나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웃 분쟁 조정센터를 만듭니다. 예, 이웃 분쟁 조정센터를 만들어서 이 서로 간에 이게 양자가 이게에서 막 계속 싸우면 이게 해결이 안 나요 사실. 누가 가운데 껴줘야 돼. 껴줘서 이게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둘 다 싸우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너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되게 힘들고. 평택시나 광주시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갈등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해서 해결을 합니다. 이게.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껴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화만 가득한 사람 둘이 붙이면 불이 더 붙지 않겠습니까? 네, 중간에 물이 껴야지 이게 좀 잠재되는 것처럼 저는 지자체에서도 이 민관 갈등은 당연하고 민민 갈등에 대해서 이웃 간의 서로 갈등에 대해서도 풀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주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요. 가보면 마을 안에서도 서로 죽고 못 살고 막 이게 헐뜯고 막 폐가 갈려가지고 막 이런 것들 엄청 많거든요. 이게 사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게 악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 센터를 뭐 군에 진짜 저작거리에 시장에 하나 해가지고 공무원들 몇 명 배치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해결해주고 그리고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화하는 거 얼마나 힘드니까 몇 번 누르세요 1번 2번 3번 누르 하다가 못하고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옥천역 전화하는 것도 733에 7788 전화하면 거기다 전화해서 기차 시간 서울 가는 거 몇 시에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인터넷 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다 살펴본다고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불편한 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군수라면 아예 콜센터를 옥천 콜센터를 만들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다 적고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뭐든 알려주고 옥천에 맛있는 짜장면 집이 어디예요 하면 리스트 쫙 알려주고 여기입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어르신들 외롭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뭐 어디가 고장났는데 어디 공구를 빌릴 데가 없다 하면은 저는 읍면마다 이 공구 이렇게 공동으로 빌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맥가이버 119라고 해가지고 그것들 집술이나 어르신들 있는 것들 공공근로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드는 품에 비해서 만족도는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참 중요한 얘기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 김원면 선생님처럼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얘기해야 이 사회가 발전합니다. 옥천이란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공무원들 이게 엉뚱한데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 민원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질문 주셨는데 우리 김학분 어머님 9월 7일부터 지용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 9월 7, 8, 9, 10 시간 나면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는 기회.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여길 온 건지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그러네 정말 빨리 가는구나. 고운 모습이 사진에 담겨져 있다. 풋풋한 웃음을 안고 청춘 노래를 불러본다. 겁없이 뛰어들어도 웃던 어리던 날들. 봄과 여름 사이 어디쯤에 있을 아 그 시절 노래 부른다. 청춘 노래를 불러본다. 아낌없이 태워도 좋던 시절을 본다. 혼돈과 열정 사이 어디쯤이었을 청춘 눈부신 그날들. 어쩌다 어른이 되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자연스레 내 가정을 갖고 애들 키우며 정신없이 지내다 어느새 오늘이 됐네. 청춘 노래를 불러본다. 철없이 부푼 꿈 가득하던 시절을 본다. 봄과 여름 사이 어디쯤에 있을 아 그 시절 노래 부른다. 사랑 노래를 불러본다. 보석처럼 빛나던 나의 꽃다운 날들. 혼돈과 열정 사이 어디쯤이